네, 볼리 FM 해외 축구 토크쇼 헤헤헤 이번 주는 이강인 특집을 마련해봤습니다. 스페인 라리가 종료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시즌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즌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다음 시즌에 어디에서 뛸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큰데요. 먼저 이번 시즌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주전 경쟁이 좀 여러모로 어렵긴 했습니다. 또 이후엔 부상이 있었죠? 네, 11월 말에 근육 부상을 입어서 올해 1월 중순까지 좀 쉬었고요. 부상 복귀 이후에 이제 출전 시간이 확 줄었죠. 부상 복귀 전에는 좀 늘리는 추세였다면 부상 복귀 후에 리셋돼서 다시 되게 띄엄띄엄 나오는 추세로 넘어가지 않았나 네. 기억을 합니다. 24경기에 나왔는데 선발 출전 6경기입니다. 리그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경기고 챔피언스 리그 1경기, 코파델레이 2경기인데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700분이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발렌시아의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관련해서 피터림 구단주에 대해서 피터림 아웃 이런 댓글도 꾸준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림과 단장 그리고 림과 감독 그리고 선수들 간의 싸움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죠? 일단 그 세사르 산체스 단장은 이미 그만뒀죠. 자의로 그만뒀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만뒀고 또 셀라데스 감독도 나갔고 개편이 다시 한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 감독을 뽑고 있는데 결국 여전히 이게 피터림이 이 선수단 구성 혹은 감독 선임에서 가장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르제 멘데스예요. 조르제 멘데스가 그냥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또 지금 그 로랑 블랑 이름이 나왔던 이유도 로랑 블랑의 유럽 일을 조르제 멘데스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로랑 블랑이 그 바르셀로나랑 연결되면서 지금 발렌시아는 다른 감독을 찾게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얘기가 나온 감독들이 이제 호세 보르달라스하고 그 루벤 바라하 그리고 하비 그라시아였는데 이제 이 이유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까랑까 얘기도 있었던 것도 멘데스가 이를 보기 때문이고 바라하는 발렌시아의 레전드니까 사실 그냥 발렌시아가 기본적으로 레전드고 일부 감독을 경험이 없는 상태면은 사실 그 구단의 입김에 자유롭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본인의 감독 커리어가 아주 이런 게 아니다 보면 발렌시아 정도의 팀을 이끌고 있을 때는 본인의 주장을 하기보다 조금 맞춰가는 셀라데스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인데 결국에 바라하는 안 된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제가 스페인 쪽의 소식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올 시즌에 생각보다 결국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 목표는 일단은 진출권을 얻는 것이다. 성적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칠 경제적 타격이 크고 코로나로 인해 또 계정적으로 타격이 왔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무조건 성적을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셀라데스를 데려올 때 피터림을 비롯한 구단 운영진이 원했던 게 이강인이나 이런 선수를 기용하면서 이런 선수를 기용하기 위한 그 전술, 공을 소유하고 좀 공격적인 경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기를 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발렌시아는 전통적으로 그런 축구를 해오진 않았거든요. 사실 4-4-2가 익숙하고 속공이 좋은 스트라이커 투톱 두고 약간 이런 축구를 계속 해온 팀인데 갑자기 이걸 바꾸겠다. 근데 그 바꾸는 감독도 냉정히 말하면 그런 부분에서 지도자로서 많이 좀 검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혼선을 겪었잖아요. 다음 시즌에 명확하게 노렸던 감독 선임 조건은 수비력이 좋은 수비를 잘 만드는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였고 그게 사실은 라리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4-4-2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시메오네, 보르달라스가 구축하면서 라리가 중앙위권팀 대부분이 4-4-2를 쓰고 있고 4-4-2를 기반으로 그 인사이드 미드필드 쓰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축구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보르달라스가 후보에 올라갔던 거고 보르달라스가 올해 이제 헤타페와 계약이 끝난 상황인데다가 유럽 대항전 진출을 결국 얻지 못했잖아요. 근데 보르달라스는 아마도 몇몇 선수 기용에 대한 구단의 강한 입김을 수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워낙에 또 지금 몸값이 올라가 있어서 굳이 발렌시아에 왔을 경우에 본인에게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비 그라시아로 지금 거의 합의는 됐다고 들었어요. 이게 피터림의 최종 결제가 안 났는데 그 사이에 피터림 혹시 이제 다른 감독 데려올 수 있나 좀 본 것 같긴 해요. 오늘 상황을 보니까 그라시아가 올 것 같고 그라시아가 온다는 건 결국에는 이 4-4-2 구조를 명확하게 쓰던 감독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마르셀리노 시절의 기조를 유지하는 채로 이제 어린 선수들을 써보겠다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렌시아가 이제 선수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몇몇 베테랑 선수들이 나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선수들과의 불화라기보다는 그 선수들이 베테랑이고 입지가 있는데 연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봉 삭감을 어느도 지금 이미 보장된 계약 안에서 누구도 연봉을 깎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발렌시아는 얘네들을 내보내고 차라리 어린 선수를 쓰는 게 금전 재정 운영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발렌시아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남아야 할까요? 일단 이적설이 나는 팀들이 어디 있죠? 마르세유 있고 그리고 오사수나, 유벤투스. 네. 유벤투스는 뜬금없는데 계속 있긴 있대요. 네. 관심이 있대요. 저는 네.
진짜로 막 팀이 다 뒤집어 엎혀지고 진짜로 뭐 요즘 나온 얘기처럼 감독뿐 아니라 베테랑 선수들까지 줄줄줄 막 갈려 나가는 상황이 되면 전 남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느 팀을 가도 그런 상황이면 어느 팀을 가도 발렌시아보다 더 뛰기 어려워. 완전 밀어주고 있는데 지금. 네. 지금 뭐 추출될 거라고 얘기 나오는 베테랑 누구 있죠? 코클렌, 파레호. 음. 파레호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만약 진짜 파레호가 나가고 이강인을 준으로 쓴다. 그럼 이강인한테도 안 좋아요. 얼마나 여론이 안 좋겠어요. 네. 파레호를 내보내는 건 그 팀의 그 최고 그 캡틴이고 또 최고 스타를 내보낸다는 건데 그거는 너무 무리수죠. 네, 뭐 욕은 식사에 먹겠지만 뭐 조전 경쟁만 놓고 본다면 발렌시아가 뒤집히면 남는 게 유리하고 그게 아니라면 오사수나 같은 정도는 뭐 임대로 가면 괜찮지 않나. 근데 발렌시아가 계속 꺼리는 게 우리 전에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발렌시아가 선수를 임대 보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뭐 잘 키워서 어디 잘 팔았던 뭐 마타라든가 꼭 자기 유스가 아니라 자기 팀에 성장시킨 선수들 뭐 비야 이런 실바. 선수들은 네. 어디 임대 보내서 키운 게 아니고 다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더 아마 팔 거면 팔고 남길 거면 남기지 임대는 좀 애매하다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적 시장의 흐름이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페란 토레스가 특히 맞아요. 이적이 강하게 연결되고 이적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적료 받으려면 보내야 되고 페란 토레스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강인의 출전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코클랭은 좀 나갈 것 같다고. 근데 코클랭을 나가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코클랭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왜 코클랭을 시장에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코클랭과 페란 토레스가 나갈 경우에는 이강인의 출전 빈도는 굉장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파레오는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둘만 나가도 사실은 굉장히 이강인이 유리해지고 김정용 기자가 말한 대로 그 어느 팀에 가도 그러면 이 정도 경쟁은 있거든요. 오사수나에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사수나 같은 게 팀 자체가 사실은 이제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기회를 잡다가 팀이 위험해지면 못 뛸 가능성이 있고 마르세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팀 자체가 강하게 원하고는 있지만 프랑스 리그에 과연 이강인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는 더 거친 피지컬적으로 더 강한 선수들이 많고 기술들을 썼을 때 스페인은 그래도 기술을 쓴 선수들을 보호하는 판정의 흐름이 있는데 보호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파워를 잘 불어줘요. 근데 프랑스는 네이마르가 가서 어떤 골을 당했는지 물론 네이마르의 특수성이 있지만 엄청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공공의 잔기술에 경기예요. 대한 가격이 물론 뭐 이강인이 잔기술 쓴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프랑스를 가는 건 굳이 권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벤투스 같은 게 거의 뭐 약간 좀 이거는 좀 딜이 이루어지긴 어렵다. 유벤투스는 완전 영입을 해서 자기들도 임대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발렌시아가 원하는 만큼 이적료를 절대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발렌시아 선수들이 옮길 경우 잔류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발렌시아는 이미 연장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 왜냐면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돼요. 내년이 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관측이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출전 보장 조항을 조금 넣고 싶어 한다는 게 이제 현재의 그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즌에는 좀 많이 뛸 수 있는 팀에 어디든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발렌시아든 다른 팀이죠.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그에 가는 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큽니다. 강인아, 제일 어려워. 이강인 힘내. 티네? 이강인 알아? 아니 왜 초면에 반말이야? 힘내슈. 아슈.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